1.2L 엔진이 말이 되나 싶긴 하지만 이 초반에 가속하는 영역에서의 답답함은 어쩔 수 없이 좀 느껴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바퀴 구르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푸조 신형 3008을 드디어 타러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엔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덩치에 지금 3기통 엔진, 1.2L 엔진이 말이 되나 싶긴 하지만 오늘 타보면서 차의 느낌, 그리고 출력적인 부분 부족하진 않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푸조 신형 3008을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푸조가 언제나 좀 이래요. 일단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로 올라오기만 하면은 쾌적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를 확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직렬 3기통 1.2L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엮여져 있는데 이 합산 출력을 일단 좀 보자면은 145마력을 발휘해요. 이 차의 크기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예전 기준에서는 그렇게 부족한 출력이 아닌데, 요즘에 보자면 경쟁차들의 출력들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145마력이 약간은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10초가 넘어가다 보니까 좀 가속을 해보자, 이게 해봐야지 알 것 같아. 정지했다가 출발. 야, 그렇네. 이거는 확실히 좀 출력에 대한 갈증이 느껴지긴 하겠네요. 이게 보통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엮여있는 차들은 전기 모터가 초반에 토크를 확 뿜어주기 때문에 이런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차는 스마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는 해놨지만 사실상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모터의 개입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기 모터의 초반 토크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이 초반에 가속하는 영역에서의 답답함은 어쩔 수 없이 좀 느껴집니다. 이 수치 그대로 느껴져요. 10초대가 넘어가는 가속 성능, 이런 수치적으로부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내 구간에서 다다서다 반복하는 와중에도 부드럽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부족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출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인 거는 속도를 좀 높인 상황에서는 이 엔진의 질감이나 전반적인 가속 감각이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팅 자체가 초반에 토크를 좀 몰아줄 수 있는 세팅을 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차의 목적에 맞지 않게 좀 시내 구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오히려 고속 구간에서는 반대로 괜찮은 느낌이 든다. 이거는 약간 아이러니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속도가 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속도를 이제서 붙여나갈 때는 답답하지 않다니까. 그리고 이 3기통 엔진이 가지고 있는 단점 같은 것들은 의외로 많이 거슬리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3기통 엔진이라 그러면은 진동이나 맥동감들이 좀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4기통이나 뭐 6기통 엔진에 비하면은 물론 크죠. 근데 객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엔진의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들이 크냐, 그리고 불쾌하게 다가오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정지돼서 들어오고요. 소음 자체도 크지 않습니다. 경쟁차들을 쭉 나래비를 세워놨을 때 지금 이 푸조 3008이 가져가는 소음 측면에서의 이점은 굉장히 커요. 제가 예전에 푸조 308을 탈 때도 마찬가지로 느꼈었는데, 요즘의 푸조가 약간의 프리미엄을 추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차에 방음제도 많이 넣고요.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 자체를 억제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1열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과 2열에 만약에 아이들이 앉더라도 소곤소곤 대화를 하더라도 충분히 음성이 전달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음 측면을 충분히 끌어내준다. 노면 소음 괜찮고요. 풍절음 괜찮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많이 억제되어 있다는 거는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체 감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어가자면은, 이 푸조가 프랑스 특유의 하체 감각을 가져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에 전반적으로 자동차 브랜드들의 하체 세팅을 보면은 너무 획일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건데, 이게 자기만의 개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에서 약간 아쉬움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 푸조는 여전히 자기만의 색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개성이 넘치는 동시에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도 아주 잘
잘 어울리는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푸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부드러운 감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 이런 요철 같은 것들 충분히 다 걸러내줘가지고 되게 편하게 탈 수 있어요. 속도를 높여도 안정감을 잃지 않아가지고 편안한 세팅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안정감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놀라운 거 뭐냐면요, 코너링 상황에서 이렇게 부드러웠을 때 보통 안정감을 잃잖아요. 근데 지금 램프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좀 무리하게 달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푸조 타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램프에서 오히려 즐겁다, 이렇게 너무 안정적으로 달려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하체 감각을 딱 한 단어로 꼽자면 자연스럽다, 이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선 변경을 하거나 코너를 돌아 나가거나 내가 조향을 한 만큼 차가 기울어져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는 만큼, 브레이크를 밟는 만큼 앞뒤로 기울어집니다. 이 기울어지는 게 다른 일반적인 브랜드에서는 요즘에 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차의 안정성을 끌어올린다는 명목에서 그렇게 세팅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인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는데, 이 푸조의 세팅법은 그 기울어지는 거를 허용하면서 자연스러움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기울어지는데 불안하지 않다는 거. 이게 프랑스 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아까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못 돌아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푸조라는 브랜드는 모터스포츠에서 잔뼈가 굉장히 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를 세팅하는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고속 코너 같은 것들 돌아 나가는 것도 되게 잘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와인딩을 돌아 나갈 때도 이렇게 굉장히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안정감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데, 다른 브랜드와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하체 세팅을 하면서도 이거를 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편안하면서 안정적이다, 그래서 자연스럽다. 이거는 푸조만이 이끌어낼 수 있는 가치인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푸조가 좀 판매량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푸조 타는 사람들이 꼭 있었거든요. 친구 차를 통해서라도, 지인 차를 통해서라도 한 번쯤 겪어볼 수 있었을 환경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직접 찾아가서 타보지 않으면 느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푸조의 하체 감각을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꼭 한번 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근데 지금 시승을 이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끝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여전히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파워트레인 스마트 하이브리드라 그래가지고 모터 개입이 일반적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생제동 시스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내가 끌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달리는 와중에 계속해서 회생제동이 개입을 해요. 물론 이 제동이 걸리는 정도 자체는 엔진 브레이크 정도가 걸리지만, 이게 내가 그냥 꺼버리고 그냥 쭉 미끄러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계속 아쉬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도 가속 페달을 좀 떼보면 이렇게 회생제동이 팍 들어오면서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제동이 걸릴 때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을 하면서, 원래 요즘에 푸조에 들어가던 일반 자동 변속기가 아니고 DCT가 맞물리는데 속도가 많이 줄었을 때 약간의 울컥거림이 발생한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예전에는 훨씬 더 매끄러운 변속기 반응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장점으로 좀 발휘되는 부분들이,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사실 운전할 때 거슬리거나 보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3008 타면서 느껴지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장점들이 되게 많이 부각됩니다. 옛날 같으면은 버벅거리거나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깔끔해요. 이 그래픽의 구성 같은 것들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는 수준이에요.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지금 음악 같은 것들을 띄워놔도 지도를 보면서 달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여기에 지금 에너지 흐름도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바퀴 구르는 거, 그리고 충방전 시스템이 감각적으로 나와 있는 차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직관적으로 보이게 한다? 그리고 심지어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보고 싶게 만드는 애니메이션들을 적용해놨어요. 그리고 이 차를 분명히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2열 승차감 궁금하실 분들 많을 텐데, 2열에 앉아 계신 기자한테 좀 2열 승차감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2열 승차감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작은 덩치가 아닌데 이 급의 SUV가 그렇듯이 앉는데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느낌은 없어요. 그냥 제 기준, 지금 PD님 앉은 거 기준으로 한 주먹 한 개 정도 레그룸이 나오고, 이제 의자 밑으로 이제 발도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간이 나와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시트가 1열보다 높아요.
그래가지고 좀 뭐랄까요, 앉아있을 좀 상대적으로 1열보단 높다 보니까 시야도 좋아서 좀 더 쾌적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1열에 앉아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엔진하고 더 멀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숙성은 더 좋아요. 토션빔 서스펜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걸 굳이 알지 않는다면은 이게 토션빔이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승차감도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되게 1열이나 2열이나 되게 일관된 승차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그 말이네. 1열과 다름없이 괜찮은 승차감이고 토션빔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1열보다 더 조용한 2열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차의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차의 시작 가격은 알리르 트림 4,490만 원이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T 트림은 4,99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 GT 트림을 고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5천만 원의 값어치가 납득이 돼야 되는데 경쟁차들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죠. 그러면 경쟁차들보다 한두 가지의 뾰족한 장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차의 최대 장점은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첨단 기능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 하체 감각입니다. 정말 부드럽고 편안하면서 어떻게 달려도 충분히 다 받아줄 만한 절묘한 하체 세팅이라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하체 세팅,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차에 대한 생각 어떻게 드시는지 좀 댓글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연비 체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주행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객관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59km를 달려온 지금 시점에 연비가 리터당 13.8km가 찍혀 있습니다. 이 차가 지금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공익 연비가 리터당 14.6km를 달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달려온 길을 봤을 때 와인딩 구간도 있고 시내 구간도 있고 고속 구간도 적절하게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터당 14.6km 이상은 찍어줘야지 맞을 것 같은데 13.6km? 약간 아쉬운 수치이긴 합니다. 배기량을 많이 줄이고 출력도 많이 떨어지는데 연비가 더 좋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예쁘면 다야?